안녕하세요. 늘 큰 차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그럴 예정이고요. 트럭과 버스, 상용차의 새로운 뉴스와 정보들 보다 발빠르게 정리해서 한 번에 팍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릉TV 큰차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공도에서 정말 많이 본 트럭입니다. 왜 이 정도 급의 트럭은 다 이 모양을 하고 있어? 라고 트럭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메가트럭의 전신사인 슈퍼트럭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18년이 아닌 24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 첫 출시를 했고요. 2004년도에 슈퍼트럭을 페이스리프트해서 메가트럭이라고 출시를 한 거죠. 그래서 메가트럭으로만 봤을 때는 18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지난달인 2021년 7월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에서는 이제 중형 트럭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느냐? 2019년도에 준대형 트럭인 파비스를 물론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파비스가 고장 문제와 가격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중형 트럭을 선택하실 분들이 한 급 위인 준대형 트럭 파비스를 선택할런지 아니면 타타데우 더센 펜타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5톤 모델이죠. 그러나 약간 힘이 좀 딸리는 206마력 무게짐을 실지 않는다라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입 브랜드로 중형 트럭은 어떤 모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참에 기아에서 신형 로고를 딱 박은 5톤 중형 트럭이 라이노 모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라이노의 후속 모델이 딱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당시에는 현대의 5톤보다 기아의 5톤을 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먹어줬다고 합니다. 복사 트럭의 후속이었고요. 1998년부터 출시를 하다가 2004년도에 추억으로 그만 사라지고 말았네요. 혹시 라이노 차주분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카링TV로 꼭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추억을 담고 싶습니다. 추억의 트럭이 되기 전에 말이죠. 그렇다면 5톤급 트럭으로는 어떤 모델이 남아있을까요? 타타데우의 프리마, 노부스, 그리고 최근에 더센 펜타 모델이 있고요. 수입 모델로는 볼보 FL, FE, 만의 TGM 모델, 벤츠의 아록스, 아테고, 그리고 스카니아의 P280 등의 수입 브랜드 모델들이 5톤급 트럭입니다. 중형 트럭 시장에 늘 판매 1위를 차지해왔던 메가트럭, 18년 동안 그 왕자의 자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드디어 왕이 사라졌습니다. 18년 동안 왕자의 자리를 차지해온 메가트럭이 사라짐으로써 다른 트럭 제조사 브랜드에서는 중형 트럭의 반사이익을 노리기 위해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언론사 조사로는 그 대체할 트럭으로 파비스를 선택하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글쎄요. 파비스의 가격이 워낙 비싸고 또한 준대형 트럭 한 급 위다 보니까 나는 정말 중형 트럭이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메가트럭의 막판 인기 계약률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올해 1월 2월까지 딱 받았다고 하는데요. 특정 회사, 개인들, 기업들에서 마지막 메가트럭을 가져가기 위해 상당히 노력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저도 메가트럭을 한 대 계약을 해놨으면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들이 메가트럭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정말 가성비 좋고 수리하기 편한 트럭, 모든 특장의 궁합도 상당히 잘 맞았던 트럭, 대한민국의 중소형 물류를 책임져온 메가트럭이 이제 추억의 트럭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좀만 관심 있게 본다면 공도에서 메가트럭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오돈 화라차 메가트럭을 만났는데요. 젊은 트럭커가 운전하는 메가트럭, 새벽에 느낀 감성은 정말 현장에서 뛰는 트럭이 바로 메가트럭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가트럭의 감성을 좀 더 느끼고 싶다면 이 영상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라차, 오돈 메가트럭.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선호했던 메가트럭, 정말 인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중형 트럭의 늘 왕자 자리, 판매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현대에서는 이런 트럭을 단종시키고 판매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속 사정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에서는 메가트럭의 단종을 시작으로 상용차 라인업에 새 판짜기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젤이 주력인 상용차 모델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전기와 수소 등 전동화 모델을 17종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친환경 상용차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현대의 야심찬 계획이 메가트럭의 단종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현대에서는 액션2 후속 모델을 디젤로 개발하고 있고 그 외의 모델은 디젤 트럭을 더 이상 이제 개발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현대에서 더 이상의 디젤 트럭이 나오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현대는 수전기 트럭이나 전기 트럭, 친환경 트럭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최근에 액션2 퓨어셀 페이스리프트된 모델 트랙터도 개발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면 이미지가 트랙터 모델이거든요. 최근에는 북미 지역까지 수출이 확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스위스에 이어 미국의 북미 지역까지 그리고 중국까지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현대는 친환경 트럭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수소전기 트럭을 만드는 회사 니콜라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장은 지어져서 지금 양산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200호 모델을 갖고 와서 뜨레 모델이에요. 이 모델로 지금 수소전기 트럭을 개발 중에 있고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최근 SNS에 뒤에 샤시 트레일러를 달고서 주행하는 영상들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언덕에서 굴리지 않는 트럭이다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서 이렇게 평지에서 테스트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직 상품화가 돼서 소비자에게 인도될 수 있는 시점은 아직 1년, 2년?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장이 지어지고 테스트하는 영상을 보고서 니콜라의 주식을 아주 조금 담아보긴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니콜라 주식에 시게 물렸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현대의 수소사랑 행보가 정말 대단합니다. 최근에 도요타까지 제치고 1위 자리를 탈환했고요. 그리고 수소전기 트럭의 시장은 글로벌 시장까지 현대가 선점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메가트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현대에서는 이렇게 잘 팔리고 인기가 많은 메가트럭을 단종이라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마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기가스 규제 부합하기가 힘들었겠죠. 지금 엔진에다가 DPF와 SCR 장치 더 갖다 때려 넣어도 도저히 배기가스 규제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진을 개발하자니 이것 또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의 출력은 점점 떨어지는, 그래서 잘 만들어 온 파비스가 있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파비스를 선택을 안 해주는 겁니다. 소비자가 트럭을 선택을 안 하는 이유는 딱 이 두 가지가 100% 확실합니다. 제가 지금껏 카링TV를 운영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차량 가격이 비싸거나 아니면 AS가 잘 안 되거나 고장이 잘 나거나,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이 셋 중 하나에 꼭 부합을 합니다. 수입이건 국산 트럭이건.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불거집니다. 긴급제동장치,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등등을 다 메가트럭에 때려 넣어서 한번 메가트럭을 계속 한번 팔아볼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 파비스의 판매량은 계속 저조할 것도 예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가트럭을 여기서 손절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메가트럭의 반사이익을 수입트럭보다 파비스가 가져갈 것이다 라는 내부적인 생각을 물론 했겠죠. 한 언론사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 메가트럭을 사려던 분이 한 등급 위인 준대형 트럭인 파비스를 선택한다라는 설문조사를 보여주셨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차주분들이 혹시 파비스를 선택하는 건 아닌지, 작게는 600만원, 많게는 1,500에서 2,000만원 정도의 트럭 가격 차이가 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안이 없어서 파비스를 선택하는 건 아닌지. 더 이상 현대에서는 중형 트럭을 디젤 엔진으로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수소전기나 전기 트럭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현대에서 만들고 있는 디젤 트럭으로는 액시언트 후속 모델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차량의 실내를 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녀와서도 물론 비밀 유지 항목이 있어서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지만 이렇게까지 장착된 정말 제대로 만든 풀옵션의 대형 트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현대에서 만드는 마지막 디젤 트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아마도 이번에 나올 풀체인지 액시언트 모델이 수소전기 트럭, 전기 트럭, 디젤 트럭까지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하는 그런 캡의 디자인과 샤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디젤 트럭이 이 시대의 마지막 디젤 트럭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서도 세미 트럭, 전기 트럭을 드디어 선보인다고 합니다. 정말 오래 걸렸죠.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요. 이제 점점 전기 트럭, 수전기 트럭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보, 벤츠, 이베코, 스카니아 등등 모든 200호는 빼고요. 200호 전기 트럭은 아직 못 본 것 같네요. 니콜라에서 수전기 트럭으로 같이 묻어가지 않을까. CNH 인더스트리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니콜라도 어떻게 보면 200호 회사이기도 하죠. 또한 볼보 전기 트럭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 FM, FH, FMX까지 소문을 보였어요. 볼보가 전기 트럭은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반면 스카니아와 MAN은 살짝 전기 트럭 조금 늦은 감 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벤츠 트럭은 조금 더 앞서가서 또 수소전기 트럭까지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벤츠와 볼보가 조금 빠른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또 볼보에서는 2030년 이후에는 디젤 엔진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디젤 트럭도 나오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 트럭을 살려는 우리 차주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기다렸다가 전기 트럭, 수전기 트럭을 사야 돼, 아니면 마지막 디젤 트럭에 올라타야 돼, 많은 부분들을 걱정을 하시고 고민을 하실 겁니다. 전기 트럭을 사자니 충전이 문제고, 수전기 트럭을 사자니 역시 충전이 문제고, 그렇다고 디젤 트럭을 사자니 나중에 환경 문제로 조기 폐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내에 들어갈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죠. 지금 프랑스에서도 디젤 트럭은 시내에 들어갈 수가 없게끔 아예 규제를 해버렸어요. 저도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알아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컨텐츠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이나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가고 공부하는 그런 카링TV가 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카링TV 큰차뉴스의 정욱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감사합니다. 10만 가자. 저거 똥차 두르는 것이 저거 주석이 같다. 맞네. 어. 혼자 돈 다 벌고네. 운전이 안 되는 것 같다. 오늘 몇 탕했어? 어? 형님 몇 탕했어? 몇 탕이 아니라 지금 어? 우리 놀고 있구나. 놀고 있어. 놀고 있어. 놀면 어떻게 해? 아니 차 운전을 잡아야지. 멀리 가려면 차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인자 길란 차야. 아, 참. 20년 되나? 20년 넘었지. 와, 21년. 대단하다 대단해. 이제 메가트럭 단종된대요 이제. 그래요? 뭐 새로 나온 거 있어? 하비스? 하비스? 그래도 부속이 많이 나오니까 상관없어. 아이고. 고쳐서 타야지 계속. 오늘 그냥 라디오 듣는 게 취미예요. 호펠이나 라면이나 어항 같은 거 도리뱅뱅 하시는 분. 도리뱅뱅. 거기서 끓여 먹을 수도 있어요. 내과에서. 아버님께서 이제 저 어렸을 때 그 메가트럭 전거 현대 트럭을 타셔갖고 제가 이제 한 번씩 형이랑 따라다닌 기억이 있어갖고 뭐 힘들게 많이 일하시니까 뭐 그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고생하시는 거 운전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메가트럭이 제일로 좋았기 때문에 거의 메가트럭으로 다 시작했죠. 딱 차로 올라탔는데 그 에쿠스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차가 승차감이 좋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타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예. 장고양이 뭐 훨씬 덜하다 하고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현대차로만 타고 있습니다. 단종이 돼도 어차피 저는 나이가 있으니까 저대로 이제 더 있다가 이제 같이 끝나야지. 아버지 은퇴하는 거랑 맞아 떨어지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뭐 제가 또 파비스 사면 되니까요. 마지막 차가 아마 월요일 오전에 공유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차 넘버를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니까 아 이제 정말로 이게 바람스 아웃이 되는구나. 자동차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차지니까 언젠가는 또 기존 차종은 이렇게 바람스 아웃이 돼야 되는 게 또 사실은 뭐 막혀서 그것을 알면서도 옛날 또 생각도 많이 회상이 되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오늘 좀 만감이 좀 교차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퇴근할 때 차고지 있는 데를 지나가는데 이제 메가트럭이 쭉 주차돼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이제 메가트럭이 하나 둘씩 빠지고 파비스가 자리를 채워가더라고요. 세대 교체가 이제 또 일어나는구나. 차고지에 남은 마지막 메가트럭이 눈에서 없어졌을 때 정말 좀 아쉬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람처럼 한번 불러볼게요. 메가트럭아, 이제는 우리 공장에서 너를 놓아줄게. 새로운 우리 고객 만나서 오래오래 튼튼하게 잘 돌아다니길 바란다. 고맙다. 잘 가.